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출범한 대전시민행복위원회가 지난 10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4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죠. 50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행복위원회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체 회의에 참석한 각 분과별 시민행복위원들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시민참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전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이 결정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시정과 시민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시민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10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해 참여자 간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가 10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전주시 33개 동을 대표한 33개 팀 700여 명의 발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발표회에서 으뜸상을 차지한 우화 2동 풍물교실의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공로패 수여,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294개 프로그램 중 각 동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33개 프로그램이 참여, 지난 1년간 배우고 익힌 솜씨를 마음껏 뽐내며 무대를 즐겼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가 효자 2동 동사무실에서 30명의 회원들이 교습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배운 것을 한번 발표를 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주민 동별로 겹치지 않고 각기 다른 프로그램과 개성이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행사를 찾은 이들의 많은 박수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한 주민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간 서로 화합과 소통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기뻤다며 이러한 발표회를 통해서 전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참여자 간 화합을 꾀하는 완벽한 축제 그 자체였다면서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전주 시민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소를 갖춘 고정식 태양광 융합형 전기차 충전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제주시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옆 공공부지에 도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융합형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협력해 구축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총 면적 2,754제곱미터 부지에 설비 용량 490kW, 연간 전력 생산이 하루 3.5시간, 발전 기준 63만 8,955kW 시 아이오닉 2만 6,0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급속 충전기 5기가 구축된 충전소에서는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차종의 충전이 가능하고 30분 급속 충전으로 80%가 충전됩니다. 이에 한전 제주본부는 구제주와 신제주의 접경지역인 종합경기장 인근에 대규모 충전소를 구축해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 생산 전력을 충전기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도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말까지 도내 공공부지, 관광지, 마을회관 등 61개소의 개방형 충전소를 만들어 충전기 120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39개소의 공공부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개방형 충전소가 구축되면 도내 급속 충전기의 약 40%를 한전 개방형 충전기가 점유하게 됩니다. 개방형 충전소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한전이 구축하고 민간 충전 사업자에게 충전기를 개방해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으로 충전 사업자는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충전 선택권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물류지원센터가 2014년부터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텅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에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중소기업 유통협동조합의 수탁 운영에 기회를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지난 2007년 중소기업을 위해 지어진 군산물류지원센터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수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11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며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물류센터를 수탁해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운영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군산물류지원센터에 한중무역관이 만들어져서 군산을 국제무역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많은 일자리와 군산을 찾는 수비 관광객 유치 및 한중 간 경제협력의 첫 번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탁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 의원은 현재 도내 중소기업 20개 업체로 구성된 중소기업 유통협동조합이 그동안 물류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수차례 노력했지만 행정업무 파악 미흡 및 수탁 자격과 관련된 단체 등록 제도 애매모호함과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이해 부족 등으로 최근까지도 수탁 자격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또 집행부가 조합을 마치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수탁 운영과 관련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합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심의위원들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모두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 유통협동조합은 수탁 운영을 통해 단순 물류 유통 기능을 넘어 생산, 무역, 유통, 물류 거점인 군산 물류단지 개발 목표를 갖고 있다며 조합의 수탁 운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군산물류지원센터는 한때 중소기업이 아닌 CJ대한통운이 위탁 운영해오다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운영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경상남도가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쌀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11일 우리쌀 소비 촉진 행사에 참여해 쌀 가공품과 광고지를 배부하고 이어 오는 16일에는 쌀 가공품 및 특색 음식 전시 시식회를 개최해 쌀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합니다. 특히 매년 부산에서 경남 브랜드 쌀 특판전을 개최해왔으며 다음 달에는 경남 쌀 특판전을 열어 경남 브랜드 쌀과 쌀 가공식품의 판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국 연내매입과 경영안정자금 지급 등 농가소득 보전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어머니였던 제2강원학사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제2의 강원도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제2강원학사가 지난 10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개사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학사는 서울에 유학하는 강원도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과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글로벌 인재로 육성코자 하는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설립된 기숙시설입니다. 이에 그동안 서울 강북 지역의 제2학사를 건립할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돼 마침내 지난 2014년 강원인재육성재단 정기이사회에서 제2강원학사 건립계획이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건립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 전폭적인 협조에 힘입은 제2강원학사 건립 사업에는 총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강원학사는 초현대적 시설로 다용도실과 서고, 독서실, 휴게실, 체력 단련실 등 다양한 이용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통학 여건이 매우 탁월합니다. 앞으로 강원학사로 명칭하게 될 제2강원학사 건립에 따라 이제 강원학사는 총 475명을 수용하는 전국 최대의 지역학사로 서울 소재 모든 대학이 60분 이내 통학 가능한 명실상부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독서만 하는 곳이 아닌 다문화와 복지 등 주제를 정해 운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공공도서관이 각각의 특색과 테마로 운영되면서 이용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도서관은 다문화 자료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국가의 도서가 준비돼 다문화 가정 이용자들이 각국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자료실에서 매주 목요일 운영 중인 다문화 체험의 날은 점차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완산도서관 다문화 자료실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문화 강사를 초청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도서관은 장애인 시설이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일반 도서 열람실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자료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청각자료를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장애인 책나래 서비스를 이용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아중도서관은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어린이들이 가상동화 구현을 체험할 수 있는 동화창의체험관과 노인들을 위한 열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전통 음식을 주제로 하는 삼천도서관, 친환경적인 건지도서관, 영화를 모토로 하는 인후도서관 등 전주시 공공도서관들은 각기 다른 특색으로 전주를 알리며 학습공간이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충청남도가 수도권 업체를 포함해 9개 기업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황선봉 예산군수를 비롯해 5개 시군 단체장과 오동혁 동신포리마 대표이사 등 9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9개 기업은 도내 5개 시군 6개 산업단지 20만 3,181제곱미터의 부지에 1,52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하고 456명의 인력을 신규 고용하게 됩니다. 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3,269억 15,000만 원의 생산액과 571억 5만 9천만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창업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것은 물론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를 마련했는데요. 청년 창업가들에게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앱 우리 동네 27도시입니다. 우리 동네 골목골목에 위치한 작은 가게와 맛집 정보를 댓글과 함께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폰과 포인트 결제 기능을 지원하고 작은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창업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앱 서비스로 창업 4년 만에 연매출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반 화장실보다 아주 적은 소량의 물을 사용하는 초절전형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무동력으로 발을 눌러 손을 씻는 것은 물론 변기까지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친환경으로 설계됐습니다. 중수도를 활용한 스마트 화장실과 축산 폐수 정화 처리 시설까지 부산의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센텀 기술 창업타운인 센탑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도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창업투자사와 창업기업, 엔젤 투자자 등을 초청해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자금 문제부터 창업 후 극복해야 될 어려움까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아시아 제1 창업도시로 한 걸음 다가선다는 목표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떡과 과자 등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험생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고3 학생 전원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일 올해 처음으로 수원의 한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사업을 실시한 연구원은 경기도 내 4개 병원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연구원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므로 독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